안녕하세요. 문근사입니다. 오늘은 우리나라 남동해안 인근에서 자주 발생하고 있는 지진과 지진을 일으키는 임계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 포항 앞바다에서 진도 4.1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이 지진은 지난 2016년 9월 일어났던 진도 5.8 규모의 경주 지진과 2017년도 11월의 규모 5.4의 포항 지진의 기억을 떠오르게 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다시 한번 지진에 대한 두려움을 가져다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가 지진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그 지진이 언제 어떤 크기로 다시 발생할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현재의 과학으로서는 지진이 언제 일어날지 어떤 규모로 일어날지는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지진을 일으키는 지표 네트워크가 언제나 임계 상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진은 크게 인공지진과 자연지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인공지진의 대표적인 예는 지하 핵실험 등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지진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이때의 지진은 핵폭발이라는 특정한 하나의 사건이 영향을 미쳐서 일어나는 지진입니다. 이에 비해서 자연지진의 뒤에는 이 지표면 네트워크에 영향을 미치는 무수히 많은 요인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복잡하게 얽힌 네트워크는 어떤 사태가 발생하더라도 즉시 임계 상태로 복원이 됩니다. 어떤 규모의 지진이 발생하였는지와 관계없이 지진이 발생하기 직전의 상태로 복귀된다는 뜻입니다. 지난번 멱함수 법칙 영상에서도 설명드렸듯이 물리학에서는 이런 상태를 자기조직적 임계 상태라고 부릅니다. 2016년 경주 지진이 발생한 후에 지진 전문 학자들은 2011년 일어났던 동일본 대지진이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물론 동일본 대지진도 일정한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하지만 셀 수 없이 많은 다른 요인들도 최근 일어나고 있는 지진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진과 같이 자기조직적 임계 상태에 놓여 있는 사건은 그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만 영향 요인을 분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진이 발생하기 전에는 어떤 영향 때문에 얼마만한 지진이 언제 발생할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지진은 발생한 후에 즉시 발생 이전의 임계 상태를 그대로 회복합니다. 임계 상태를 회복하였다는 것은 지진 발생 전의 상태와 똑같은 확률의 지진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지진이 일정한 발생 분포를 보인다고 하더라도 확률 값으로 어떤 지진의 패턴만 알 수 있을 뿐이지 지진이 일어나게 되는 순서를 알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진도 5.0에서 5.9의 지진이 일어났으니까 그 사이에 4.0에서 4.9 사이의 지진이 10번, 3.0에서 3.9 사이의 지진이 100번 일어나는 형태로 일정한 패턴으로 발생하는 뜻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 패턴에는 이렇게 정해진 것이 없다는 뜻입니다. 아주 드문 확률이지만은 진도 5대의 지진이 연달아 5번 일어날 수도 있고 진도 3대의 지진이 연속해서 수십 번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큰 지진이 일정한 주기를 가진다는 대지진 주기설은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대지진이 주기를 가지고 일어난 것처럼 보이는 것은 순전히 우연일 뿐입니다. 지진은 임계 숫자가 4로 알려져 있습니다. 경주 지진의 최대 크기는 진도 5.8이었습니다. 지진은 임계 숫자가 4이므로 진도 5.8의 반에 해당하는 지진은 4배 더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또 그 반의 반에 해당하는 지진은 16배, 그 반의 반의 반에 해당하는 지진은 64배 더 일어나게 됩니다. 지진을 나무에 비유하자면 큰 둥치의 끝에서 계속해서 4개의 가지로 갈라지는 패턴을 가진 나무로 형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주식시장도 지진과 마찬가지로 복잡한 네트워크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항상 인계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1987년 10월 19일 다우존스 지수는 전날의 2246.74포인트에서 이날 하루 동안 무려 22.6%인 508포인트가 떨어져서 1738.74포인트로 마감됐습니다. 블랙 먼데이로 불리는 주가 대폭락이 일어난 날입니다. 이 블랙 먼데이 이전에 아무런 특별한 사건이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대붕괴가 일어날 줄은 어느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지진과 마찬가지로 붕괴가 발생해야만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설명이라는 것도 정확한 것이 될 수는 없습니다. 똑같은 상황이 다시 조성된다고 해서 똑같은 폭락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자기 조직적 인계 상태에 놓여 있는 모든 개는 언제든지 대붕괴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때를 모를 뿐입니다.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단일 주식 종목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단일 종목의 주가가 얼마나 상승할지 또는 얼마나 하락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작은 상승과 작은 하락이 거듭되면 큰 상승과 큰 하락도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제1차 세계대전은 1914년에 일어났습니다. 그로부터 25년 후인 1939년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습니다. 1945년 일본의 항복으로 제2차 세계대전이 종료된 후에 70년 이상이 흘렀지만 아직까지 제3차 세계대전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 세계대전이 보여주듯이 큰 전쟁이 일정한 주기를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전쟁은 똑같은 이유로 일어나게 되는데 그 전쟁이 발생한 후에 그것이 얼마나 커질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개가 가진 자기 조직적 임계 상태에 놓여 있는 사건들의 숙명입니다. 한국전쟁이 일어난 것 역시 임계 상태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전쟁이 끝난 후에도 크고 작은 분쟁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서해 해전, 천안함 폭침 사건, 연평도 포격 도발 등이 비교적 큰 규모에 해당합니다. 그 외에도 소소한 분쟁들이 늘 있어 왔습니다. 지금은 북한 핵 문제로 북미 정상회담이라는 화해 무드가 조성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임계 상태에서 벗어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오늘 밤 남북한 사이에서 전면전이 발생한다고 해도 하나도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임계 상태에서는 극단값이 언제든지 출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동해상에서 규모 4.1의 지진이 발생한 후에 지진 전문가들의 의견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전문가에 따라서는 1년 단위로 규모가 큰 지진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서 규모 7을 뛰어넘는 대지진이 올 수 있다고 전망하기도 합니다. 물론 더 큰 지진이 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어느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작은 지진의 수가 증가하면 이미 알려져 있는 패턴에 따라 큰 지진도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그게 언제인지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끝으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